아니 우리 애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졌죠? 전에는 애교가 넘쳤는데 요즘은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고양이가 시간이 지나서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양이 나이에 따른 성격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에 맞춘 행동학적으로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초보 보호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야옹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고양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새끼 고양이 때 있죠. 0에서 6개월 악갱이 시절이고 자묘 시절인데, 이때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성격은 주변 환경을 정말 잽싸게 빠르게 막 배우고 탐색하고 놀고 싶어서 안달난,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같은 중심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좀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논란 상황이 생기면 쉽게 불안해지거나 낯선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사회화 시기 3주에서 8주를 지나면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조금씩 경계심이 생기는 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학적으로는 이 시기 0에서 6개월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 환경, 소리, 다른 동물과의 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낯선 자극 있잖아요. 새로운 자극들, 낯선 사람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 노출할 때도 천천히, 제일 중요한 건 간식이랑 칭찬을 동반한 점진적인 사회화가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청소년기일 거예요. 6개월에서 보통 1살 반 정도 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성호르몬 증가하고 독립심이 발달하고, 특히 이제 발전기, 중성화 전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중성화 전에는 불안정하고 공격성 또는 과잉 애착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이공격, 갑작스럽게 야옹한다던가 표적 없는 우다다, 고양이 우다다 등이 나타날 때기도 하죠. 이때 정말 손을 다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닌데 놀이공격성 때문에 많이들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그래서 이때는 중성화 전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성화 시기를 수의사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면 조금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에너지 소비가 높을 때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놀이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하루에 2번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총 20분에서 30분이죠. 게다가 이제 긍정 강화 훈련, 특히 이제 놀이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주는 방법, 아니면은 먹이 퍼즐이라던가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좀 통제된 환경에서의 활동을 유도하는 게 되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묘기가 되면은 이제 1살, 1.5세부터 6살까지 성묘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격도 한번 바뀌죠. 성격이 안정화되면서 자기만의 패턴이 확립이 돼요. 활동량은 여전히 많은데 자신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고집하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확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나이 때 2살에서 6살 나이에는 되도록이면은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화장실 위치라던가 아니면 루틴, 보호자의 루틴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되게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을 변화할 경우에는 또 충분하게 2-3주 정도 적응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숨을 곳, 높은 곳, 수직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년기가 되면 7살부터 10살 때도 성격이 한번 변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활동량이 좀 줄어요. 왜냐하면 사람 신체 나이로 하면은 보통 40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고 외부적에 대한 관심이 좀 감소합니다. 옛날에는 잘 놀았는데 지금은 좀 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잘 먹던 것도 잘 안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예전에는 조금 무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예민해진다던가.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원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고정해서 좋아하는 패턴화, 그러니까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대가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좀 사소한 자극, 별거 아닌 것도 짜증반이 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살부터 6살 이때 나이대에 비해서 7살이 되면 조금 에너지도 떨어지니까 좀 에너지가 낮게 되는 거에 맞는 장난감이나 느린 템포, 막 빠르게 예전처럼 템포를 높여서 하는 놀이보다는 좀 느린 템포의 놀이 제공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모를 노화 관련 통증 가능성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때쯤 되면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화성 질환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건강 체크가 더욱더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프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다리 만지는 거 갑자기 싫어한다던가 짜증이 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통증 관련된 짜증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 온다던가 청소기 소리라던가 아니면 강한 자극, 뭔가를 뭐 크게 뭐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스트레스 받을 예민해진다고 했잖아요.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노령묘가 되면 이제 10살 이상부터 15살까지 노령묘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지기능 저하예요. 이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성격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혼란이라던가 방향감각 상실이라던가 야간에 우는 게 증가한다던가 공격성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하게 보호자한테 과잉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관절통이 있다면 관절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고 시각이 좀 저하된다던가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각막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청각이 저하된다던가 이러다 보면 활동 범위 제한이라던가 성격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아프고 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최대한 루틴을 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밥 먹는 시간 아니면 놀이 시간, 보호자의 교감 시간 이런 시각적 후각적 자극은 부드럽고 되게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노령묘식의 성격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간에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좀 무드등이라던가 아니면 심하게 우는 경우에는 안정제, 신경안정제의 처방을 고려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캣타워 대신에 낮은 뭐 슬로프라던가 계단식 구조를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양제 중에는 뭐 인지기능 보조 영양제도 있어요. 오메가3라던가 이런 것들은 담당 수의사 상의해서 처방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살이 넘어가는 나이 때는 건강적인 문제로 인한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랑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뭐 갑자기 애교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이나 고양이의 나이든 표현 방식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애착 변화보다는 관절염이 있다던가 통증이 있어서 아니면은 좀 불안으로 인한 거리감을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혼자 있으려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나하고 같이 자다가 딴 데 가서 잔다던가 구석에 잔다던가 이런 거 되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양이의 정상적인 나이듦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경우에는 인지저하나 아니면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는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없는지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물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통증성 공격성도 있거든요. 뭐 이빨이 아프다던가 관절염이 있다던가 특히 뭐 고양이는 구내염이라던가 치압성 병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대한 인계점이 감소돼서 연령 증가로 인해서 예민한 것들이 상승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 변화 저후에 환경 이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바뀌지 않았는지 아니면 건강한지에 대한 뭐 병행 체크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고양이의 행동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은 변화가 클 경우에는 일단은 아프지 않는지를 먼저 감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은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 화장실, 놀이, 시간 이런 것들 보호자와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율성도 되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스킨십과 같은 뭐 놀이나 이런 것들은 막 억지로 막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고양이가 원할 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연령에 맞는 자극도 되게 중요합니다. 새끼나 1살 이하 때는 풍부한 놀이, 이때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색 자극을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묘기 1살 이상 지나서 2살이 되면 루틴 유지랑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10살이 되면은 노령묘가 될 경우 저자극 환경, 예측 가능한 스케줄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고양이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성격이 바뀌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일부,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신호를 건강상의 신호, 정서적인 신호를 알아채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양이의 나이에 맞춰서 존중과 배려를 담은 조금 관리, 돌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애교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혼자 지내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 애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에 대해서 고양이 성격이 바뀐 이유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